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크랭크암 빠지는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또 크랭크암 빠지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긴 랠리나 그랑폰도 100km, 200km, 300km를 갔을 때 뒷바퀴가 털리면서 크랭크암이 빠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 영상은 그 외에 낙차를 했을 때 크랭크암이 빠질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샵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 처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차가 들어오면은 여러 군데 사고 났을 때 타격이 있는 거를 조사를 해서 견적을 좀 뽑곤 하는데, 이 크랭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육안으로는 거의 사고의 흔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사고가 나서 낙차를 하게 되면 충격이 대부분 페달이라든가 바퀴, 포크, 안장 이런 쪽에만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크랭크 쪽에는 사실은 사고의 그 어떤 스크래치나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에서 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고가 나서 낙차를 했는데 이 페달 옆면이 찍혀가지고 이제 페달만 교체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사고 처리를 끝내고 크랭크 쪽에는 사고 견적을 내질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쪽에 이 크랭크 암을 무는 이 부분에서 나사 풀림이 있어가지고 그 크랭크 암이 빠지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랭크를 교체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전거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견적을 뽑을 때는 무조건 크랭크는 기스가 있든 없든, 사고의 흔적이 있든 없든 크랭크는 교체를 무조건 견적을 넣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크랭크암이 빠지는 경우가 어떨 때 빠지냐면은 이 스램이나 트루바티브 같은 경우는 그 나사로 굉장히 강하게 쪼거든요. 한 48N 이상으로 쪼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이나 라이딩을 아무리 강하게 하셔도 나사가 부러진다든가 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예외가 있다면 낙차를 했을 때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강한 충격으로 이 부분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영향으로 아무래도 나사가 부러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시마노 크랭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크랭크암이 빠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크랭크암이 빠져서 오는 손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특히나 드랍 점프 하는 분들 중에서는 크랭크암이 빠져서 오는 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점프해서 떨어질 때 잘못해서 낙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충격으로 크랭크암 쪽은 폴트 쪽에 충격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충격을 받아서 크랭크암이 빠졌을 때 저희가 다시 쪼아주거든요. 쪼아드려도 사실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번 빠지면 아무래도 그 타격받은 부위가 계속 그 나사 풀어짐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격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 생각으로는 왼쪽 크랭크 암을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크랭크 자체를 스핀트를 하고 이 왼쪽 크랭크 암하고 아무래도 그 체결하는 부위에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크랭크 자체를 모두 교체를 해주는 게 또 오히려 더 깔끔한 수리가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랭크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크랭크 암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빠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체결을 전문가가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간간히 점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